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둬야 건동홍수에 합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안내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내사항은 모든 기준을 100분위로 제시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표준점수지만 표준점수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게 불가능하고 100분위가 100이 아니라면 표준 점수를 반영하든 100분위를 반영하든 큰 유불리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직관적인 100분위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도 마찬가지로 원과목 1등급 컷이 4과목 모두 47점이라 만점을 받아도 100분위 100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꼭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별다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2023학년도 과학탐구 영역처럼 물리 1은 1등급 컷이 47점이 나오고 생명 1은 1등급 컷이 42점이 나오면 똑같이 만점을 받았을 때 표준점수 유불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과목이라도 만점을 받았다면 건동홍수 라인에서는 그 자체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불리를 너무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라인에서는 100분위 100 안에서의 경쟁력을 고민하기보다는 100분위 100을 받은 과목을 많이 반영하는 학교를 찾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 다른 학생들은 더더욱 100분이냐 표준점수냐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두 번째 안내사항은 영어 등급은 2등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건동홍수 합격자들은 영어 영역에서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가산점을 받고 3등급 이하를 받은 학생들은 감점을 받고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유불리 없이 국수탐 성적만을 고려하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별로 얼마나 가산점을 받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점을 받는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릴 본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건동홍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반영 비율과 영어 성적까지 반영했을 때 100분위 성적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100분위 성적이 어느 정도가 나와야 건동홍수에 도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100분위 성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교마다 과목별 만점과 전체 만점이 각기 다르므로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먼저 만점을 통일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는 반영 비율보다 등급별 감점 점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배점이 의미가 없고 국수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에 영어 점수를 비율에 맞춰서 보정해주는 형태로 조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국수탐 100분위가 국어 82, 수학 95, 탐구 9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00분위 성적에 실질 반영 비율을 곱해서 모두 더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건국대학교 인문계열이라면 국어 82점에 반영비율 44.4%를 곱하고 수학 95점에 반영비율 33.3%를 곱하고 탐구 90점에 반영비율 22.2%를 곱해서 이를 모두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모든 학교의 국수탐 100분위 환산 점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100분위를 산술 평균을 내면 89점으로 2등급 턱걸이가 나오지만 수학을 압도적으로 잘 봤기 때문에 숙명여자대학교 수학과 홍익대학교 자연계열 등 내가 잘 본 과목을 많이 반영해주면 90점 이상이 나오기도 하고 동국대학교 인문계열처럼 내가 잘 본 과목을 많이 반영해주지 않으면 주요 과목인 수학을 잘 봤음에도 88점대 초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게 되면 과목별 만점도 다르고 영어 반영 방법도 각기 달라서 상대적인 비교가 불가능해 보였던 학교끼리의 유불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계산한 국수탐 점수 100점에서 어느 정도를 감점해야 하는지를 영어 실질 감점을 통해서 저희가 측정해 두었습니다. 만약 유불리만을 고려하고 싶다면 내 국수탐 100분위 성적에서 내가 받은 영어 등급에 맞는 실질 감점 점수를 빼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쌤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점수는 100분위 베이스로 대략적으로 내가 이 학교에서 상위 몇 %로 평가받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100분위 점수가 89점이라면 상위 11% 정도로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즉, 이 대략적인 100분위를 왜곡하지 않으려면 2등급에 별다른 감점이나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건국대학교는 2등급이 0.17점, 3등급이 0.33점이 감점되고 동국대학교는 2등급이 0.09점, 3등급이 0.26점이 감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 그러면 평균 영어 등급이 1등급이 아닌 학교에서는 100분위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2등급은 감점이 없도록 보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2등급은 감점하지 않는 대신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원래 2등급이 감점을 받아야 했을 점수를 그대로 가산점으로 받는 겁니다. 즉 자연스럽게 3등급은 2등급 점수와 3등급 점수의 차이만큼을 감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국대는 0.16점, 동국대는 0.17점이 되겠네요. 홍익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이 두 학교가 영어의 실질 감점이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학교별 유불리뿐만 아니라 내가 지원할 학교가 나를 전국 상위 몇 % 정도로 보고 있는지까지도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학교에 지원해도 괜찮은지를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 백분위 성적을 어떻게 구하는지 파악하게 되셨을 테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백분위별 건동홍숙 도전 가치,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앞서 자세하게 설명한 백분위 성적이 기준입니다. 먼저 백분위 90 이상입니다. 이 정도 성적이라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군이나 건국대를 지원할 때만 신중하게 지원하시면 됩니다. 중경외시 분석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군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군에는 스카이, 서성한 학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하향 지원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따라서 원래 스카이나 서성한을 지원해야 맞을 학생이 다군에서는 중경외시에 지원하고 연쇄작용으로 원래 중경외시에 지원해야 맞을 학생이 다군에서는 건동홍숙에 지원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입결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국대학교의 경우 대부분 아시겠지만 최근 인기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으니 눈치 싸움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백분위 점수 90점이 넘어가면 서성한까지도 도전이 가능한 점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건 맞지만 위험하거나 너무 걱정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백분위 88에서 90입니다. 이 성적이 건동홍숙에 지원하기에 딱 알맞은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건동홍숙의 입결은 2등급의 경계선 안팎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전부 낮은 2등급을 받으면 건동홍숙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전부 높은 3등급을 받으면 건동홍숙을 아슬아슬하게 합격하거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백분위 89를 넘긴 학생들은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있다는 전제하에 인기 학과에도 도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눈높이를 낮추고 전략을 잘 세운다면 낮은 과에는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백분위 86에서 88을 받았다면 비인기 학과에 눈치 싸움을 통해 도전해볼 만한 성적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동홍숙의 정말 마지노선으로는 백분위 85 정도를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셨겠지만 이 성적대가 절대 건동홍숙의 합격을 장담할 수 있는 성적대는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시에서는 3번의 기회가 있다 보니까 백분위 85나 86 이상의 성적을 받았다면 결국 건동홍숙에 한 장은 지원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합격 사례도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너무 기대는 하면 안 되겠지만 도전 가치는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는 앞서 백분위 90 이상 케이스에서 설명해 드렸듯 다군의 핵심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홍익대학교나 인기가 올라간 건국대학교보다는 동국대학교나 숙명여자대학교 지원을 고려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경외시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기준을 잡는 용도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계산할 때는 표준 점수도 같이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흔히 깡표라고 불리는 보이는 그대로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변표라고 불리는 학교별 자체 기준을 적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투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가 같아도 표준 점수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곤 하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유형의 컨텐츠는 대략적인 라인을 잡아드리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므로 디테일한 모든 요소를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듯 건국대학교의 경우 최근 입결이 급격하게 올라간 것이 사실이고 계열을 통합으로 제시해드리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자연계열의 입결이 인문계열보다는 더 높다는 변수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들도 여대가 원래 다른 학교에 비해 더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라인을 잡을 때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개별 학과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학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활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건동홍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대략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파악하고 동기부여를 받는 용도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눈치 싸움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관해서는 실제로 수능을 치른 이후에
이쌤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정시로 건동홍숙에 합격하고자 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